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시간 벌기에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 먼저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청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곧 2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인데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관저로 이 소환 통지서를 보내도 수치인 불명, 반송이 되다 보니 이번엔 대통령 변호인에게 직접 출석 통보를 할 방침입니다. 소환 요청을 3번 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소식 이기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전 10시에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나와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고 조만간 2차 출석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아닌 윤 대통령 변호인에게 직접 출석 요구 입장을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 등은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보냈지만 수치인 불명으로 송달이 무산됐습니다. 수사관이 직접 들고 간 출석 요구서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에게 2차 출석 요구를 직접 전달해 전달 무산 논란이 재현되지 않게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소환 거부가 반복되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내란죄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 예외인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윤 대통령 체포나 구속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데 공수처의 추가 소환 요구가 전달돼도 출석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18일 전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끝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목 재판관 2명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져야 한다고요. 국민의힘은 내년 4월은커녕 검사가 판사를 임명할 수는 없다며 당장 이 국회목 헌법재판관도 정할 수 없다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끝내야 하는 시점으로 내년 4월 18일을 꼽았습니다. 대통령 추천목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그 전에 끝나야 대통령목 재판관을 충원하는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르면 2월 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야권은 오늘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24일 진행되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특위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청문 절차도 지금 빨리 참여를 해서 헌법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범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시점에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공정성 훼손이라며 맞섰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국회인데 심판격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임명 여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직 공직선거법 항소심 이 통보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지요. 1차는 이사 가서 못 전해받은 이사 불명, 2차는 문이 잠겨서 못 전달받은 폐문 부재. 자, 그래서 법원이 이 집행관이 직접 전해주는 집행관 송달을 결정했는데 이 집에 가면 없을까 봐 의원 회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유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시작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국회 의원회관 이 대표 사무실로 직접 보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2차례 우편으로 서류를 보냈지만 이사불명과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에 실패하자
국회의원회관 이 대표 사무실에 사람을 보내 직접 전달하려는 겁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의 인천 계양구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인편으로 보내는 특별 송달을 해달라고 인천지법과 서울 남부지법에 요청했습니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통지서를 들고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특별 송달을 의원회관 사무실로 하는 건 이례적인 조치인데 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 이 대표 측에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기는 방법도 안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일반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계속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을 내년 2월 15일까지 끝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선거법은 1심 끝나고 석 달 내에 2심 판결이 원칙인데 이 대표 측이 한 달 시간을 끌었으니 2달 내에 맞춰달라는 겁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대표가 2심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며 재판을 고의 지연하고 있다며 이미 한 달가량 지연됐지만 2심 재판은 예정대로 3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달 15일 선거법 1심 선고가 이뤄졌고 3개월 내 선고 규정에 따르면 이 대표 2심 선고일은 내년 2월 15일 이내에 결론이 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 재판부가 특별 기일을 별도로 잡고 재판을 자주 열어줄 것도 함께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미 그 고의 지연으로 인한 까먹은 1개월을 제외하고 2월 15일까지는 무조건 끝내자. 근데 이제 페널티를 적용해서라도 재판을 좀 촘촘히 잡아달라 이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이 대표가 재판 일정을 고의로 지연한 건 그 기간 동안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나설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그동안 검찰과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두고 경쟁을 벌여왔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장관 사건만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나머지 수사는 계속 맡고요. 공수처가 수사하기에 만만치 않을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차장이 만나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계엄군 관련 수사는 검찰이 맡기로 합의한 겁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각각 소환을 통보하는 등 중복 수사와 수사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비판 속에 나온 결정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 측도 두세 개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출석 요구와 강제 수사를 하는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광기적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 이첩 결정은 내란죄가 검찰에 직접 수사가는 범죄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감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정법의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소환이나 체포, 구속 등 업무는 공수처가 맡지만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는 다시 검찰의 수사 기록 등을 넘겨야 합니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가능 대상이지만 기소 가능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죄 사건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고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가담 사령관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시도는 대통령 경호처의 벽에 막혔습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서서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총리실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서버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상 기밀 등의 이유입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배경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묻자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뿐이라며 앞으로도 한 권한대행이 지시할 일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비서실 보좌를 받긴 하지만 대통령실 총책임자는 아닌 만큼 앞으로도 압수수색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2017년 국정농단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때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거부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즉각 조치를 취하십시오. 경호처가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응하도록. 한 권한대행은 최근 명패나 시계 같은 기념품을 권한대행 버전으로 제작하지 말고 기존 것을 그대로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최대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대통령과 검사 시절부터 함께해온 최측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계엄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계엄 선포를 당일 밤늦게 알고 매우 놀랐다면서 계엄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게 가능할 걸로 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목적범이기도 하고 국정문란이라든가 폭동 등 구속요건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사 후배로서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이날 회의에선 이 원장이 계엄 당일 조기 퇴근한 것으로 드러나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비상계엄을 미리 아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유력 인사를 만난 것은 없다는 건 분명하게 확인하시는 겁니까 지금? 선서한 걸 준해서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대폭 물갈이 인사를 해 내부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적절한 인사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네, 안희 기자, 법조팀 공태영 기자 나왔습니다. 대통령 수사를 검찰이 가장 빨리 치고 나갔었는데 오늘 갑자기 손을 뗐어요. 왜 손을 떼는 겁니까? 네,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출석 거부 빌미를 주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과 출석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언급했었죠. 중복 수사가 문제라서 윤 대통령이 못 나오는 입장이라면 수사를 공수처로 몰아줘서 출석 거부 명분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도 나와요. 내심은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는 게 나중에 재판에서 뭔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군 사령관들을 모두 구속해놓고 대통령 조사만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죠. 반면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고요. 이렇게 검경이 수사권 분쟁을 벌이면 공수처는 검경 모두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무시하고 검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다가 나중에 수사권 문제로 무죄가 나왔을 때 그 책임을 모두 검찰이 질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다음 만약 법원이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끝낼 가능성이 제기돼 왔거든요. 만약 내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의 정당한 수사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면 검찰이 사건을 무리하게 쥐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를 하더라도 사건이 다시 검찰로 돌아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은 있지만 기소할 권한은 없습니다. 공수처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기소는 다시 검찰이 맡아야 합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의 기록을 넘기고 기소해달라고 의견을 전하는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대통령 소환 조사나 체포, 구속 같은 어렵고 번거로운 수사는 공수처에게 맡기고 최종 마무리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할 게 없는 결정입니다. 근데 검찰 수사팀 입장에서는 기껏 지금 수사 다 해놨는데 넘겨줘야 되니까 반발도 있지 않을까요? 네, 당장 오늘 오후 박세영 검찰특별수사본부장이 대검찰청으로 들어가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일각에선 대검이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에 넘긴 거에 대한 수사팀의 항의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검은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이제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검찰이 공수처의 조사 기록을 받아 검토한 뒤에 추가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공수처가 대통령 소환 조사를 했어도 나중에 다시 불러 조사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군요. 그런데 사실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그동안 좀 도마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대통령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검찰 수사팀에 비해 공수처의 전담 수사팀 규모가 작긴 합니다. 공수처는 소속 수사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을 전원 투입했는데요. 검찰 특수부는 검사 25명 등 수사팀 규모가 78명에 이릅니다. 수사팀 규모도 문제지만 공수처가 출범 이후 3년간 기소한 사건도 5건에 불과하고 대형 공안 사건을 수사해본 검사도 거의 없다 보니 대통령 상대 수사가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안희 기자, 홍태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내일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일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청소대행은 청소만 하라며 거부권 쓰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효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정부 서울청사를 찾았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양국관리법 거부권을 쓰지 말라고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민생사법 즉각 공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됩니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입니다.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합니다.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민주당 관계자는 권한대행은 국회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국정 안정을 고려해 한 권한대행 탄핵에 부정적이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가능성을 다시 열어뒀습니다.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가 아닌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탄핵안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 추진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버티다가는 한 번에 다 쓸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오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한 대행을 단독으로 탄핵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인 걸로 취재됐습니다. 민주당이 거부권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요건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제적의원의 3분의 2, 국무총리는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민주당이 한 대행의 신분을 국무총리로 보고 과반 이상의 동의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 측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헌재에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끄는 전략인 동시에 점차 공세적 대응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4.6%포인트 오른 24.2%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일반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역시 진행하지 않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첫 회동을 했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개헌 필요성과 탄핵 취소를 요청했는데요. 이 대표 개헌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만남에서 개헌을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이 국가가 과연 우리의 그런 현실하고 잘 맞는지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만 오갔지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로 또 얘기한 적은 없어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느닷없이 꺼낸 얘기라 지금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통과시킨 13건의 탄핵소추안 철회도 요구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거론하며 탄핵 사유가 없고 정치보복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체 출범과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권성동 대표께서 제가 제안드렸던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체는 논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여권 잠룡들의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당 지지층 조사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율은 하락하고 홍준표, 오세훈 시장은 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정치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차기 대선 주자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21.7%, 홍준표 대구시장 17.7%, 오세훈 서울시장 14.5%, 3파전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세선을 보면 계엄 사태 전 47.3%를 기록하며 여권 내 압도적 1위를 기록했던 한 전 대표의 지지율은 반토막이 난 반면 홍 시장의 지지율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오 시장도 상승했습니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표직 사퇴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 전 대표 지지세가 꺾인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대표 지지층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잘해보기를 기대했던 지지층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8%로 2위인 한 전 대표와 40%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여권 잠룡들은 이재명 대표 비판 메시지를 내며 행보가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홍 시장은 설마 국민들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느냐라고 견제했고 오 시장도 대통령 이재명을 수용할 수 없는 국민이 훨씬 많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오 시장은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의 간극이 크다면 보편적 시각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파와 함께 울릉도엔 30cm 넘는 눈이 쏟아졌는데요. 이번 맹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됩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쉼없이 내리는 눈에 일대는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 쌓인 도로를 차량들이 느릿느릿 지나가고 시내엔 제설차까지 등장했습니다. 폭설에 풍랑주의보까지 더해져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라산에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지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울릉도엔 30cm 넘는 많은 눈이 내렸고 제주 산간도 10cm 이상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매서운 한파도 찾아왔습니다. 하천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우리 배는 얼음 속에 갇혔습니다. 그냥 운동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추워서 지금 그냥 조금만 걷다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5일장을 맞은 상인들은 방한모와 장갑으로 추위를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정오를 넘긴 시각인데 온도계는 영하 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난로를 피우며 시린 손을 녹이고 있습니다. 가뜩이 요새 장사도 안 되는데 시국도 시끄럽고 이런데 오늘 추우니까 더 진짜 없어. 손님이 더 없어. 농민들도 비상입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에겐 방한복을 입혔지만 소들은 연신 하얀 입김을 내뿜습니다. 강원 양구가 영하 16.1도까지 떨어지는가 하면 서울도 영하 6.2도를 기록하며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한파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서풍이 불어들어오면서 19일 낮부터 20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으로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나눔의 손길에도 한파가 찾아오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전국의 경기까지 좋지 않아서 기부 현황을 보여주는 온도탑 온도도 지난해보다는 떨어졌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빨간 구세군 자선 냄비가 지하철역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복장을 갖춰 입고 직접 자원봉사에 나서봤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누구라도 다가와 냄비를 채워주면 감사하다는 인사가 절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간간히 따뜻한 손길이 이어집니다. 큰 돈 아니어도 조금씩 좀 이렇게 좀 보태서 서로 따뜻한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3살인데 한 30년도 더 했어요. 계속 저도 없이 살지만은 마음을 나누는 마음이 하는 거죠. 1시간 동안 모금함을 찾은 시민은 10명. 아무래도 뭐 지금 시국이 대통령도 정치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혼란과 전쟁 때문에 다들 좀 긴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금 단체들은 경기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기부 손길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위축된 상황들이 모금의 감소로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 모금 현황을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오늘 하루 36도에서 47.5도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맘때 52도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오늘 오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체험학습을 가던 고등학생과 교사 등 2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홍진우 기자입니다. 갓길에 멈춰선 버스에서 커다란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는 금세 하늘을 뒤덮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는 다급히 속도를 줄입니다. 영동 고속도로 평창 IC 인근을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난 건 오전 8시쯤. 당시 체험학습을 가던 고등학생과 교사 등 2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행 중에 우측 뒷바퀴 쪽에서 포하는 소리가 나서 기사분이 갓길 쪽에 정차를 했고 그 이후에 타이어 쪽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탱크로리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소방관들이 화학약재를 뿌리며 진화 작업에 나섭니다. 방수를 해서 잠시 방수 중지. 오전 7시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이 갓길에 서 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에 탱크로리 차량이 싣고 있던 조경유 26,000리터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화물차 2대가 모두 탔습니다.
화재 진압과 사고 수습 여파로 일대 도로가 통제되면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큰 거는 8시 한 15분 돼서 다 정리되고 그 이후에 이제 잔물 정리하고 뭐 하는 거에 한 30-40분 정도 걸렸지. 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의 졸음운전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연인 사이인 여성을 폭행해 분리조치된 40대 남성. 분리조치 하루 만에 여성의 부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여성의 아버지가 숨졌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향합니다. 손에는 기다란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급히 뛰어오는 남성. 황급히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모자는 벗겨졌고 손에 든 물건도 사라졌습니다. 40대 남성 A씨가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새벽 3시 40분쯤. 남편은 숨지고 아내는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른 새벽 출근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우리 이제 구급차 가는 거 보고 이제 그 집 마누라 출근을 했어요. 이제 식사 당번을 하니까는 일찍 나가요.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한 주택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부부는 A씨와 연인 사이인 여성 B씨의 부모였습니다. A씨는 전날 밤 함께 살던 B씨를 폭행한 뒤 경찰 신고로 분리 조치되자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작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지인 집에 머물러 있었고 부부는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분리 조치가 돼가지고 얘가 동거제가 동거제 부모 집에 있는 걸로 판단하고 그 부모 집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자폭 드론으로 북한군을 하나하나 쫓아가 제거하는 모습이라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이 마치 좀비처럼 다가왔다고 표현했는데요. 김용성 기자입니다. 넓은 평야를 줄지어 뛰어오는 병사들에게 드론이 달려듭니다. 북한군으로 추정되는데 뒤돌아 뛰어도 바닥에 엎드려도 나무 뒤에 숨어도 자폭 드론이 쫓아와 폭발합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현지 시각 어제 공개한 영상인데 북한군을 드론으로 공격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3일간 북한군 50명을 사살하고 47명의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투입됐던 우크라이나 군인은 기지를 향해 다가오는 북한군의 모습을 정말 무모했고 좀비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부상당한 북한군 100여 명이 크루스크주의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습이라며 관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동양인 남성들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다니거나 붕대를 차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동양인들만 모아놓은 병실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투로 수백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미군 관계자의 증언도 나오는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도 북한군이 러시아의 보병 소모전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각 오늘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접한 바다 흑해에서 유조선 2척이 침몰했습니다. 이미 유출된 기름만 3,000톤이 넘습니다. 기름으로 검게 뒤덮인 흑해 참상을 문예빈 기자가 전합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두동강난 선체의 앞부분이 물속으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흘러나온 기름으로 주변 바다는 검게 물들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동쪽 케르치 해협에서 중유 4,300톤을 싣고 있던 러시아 유조선이 높은 파도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중유를 운반하던 또 다른 러시아 화물선이 잇따라 침몰하면서 두 척의 유조선에서 3,700톤이 넘는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 1명이 목숨을 잃었고 인근 바다와 해변은 검은 기름띠로 물들었습니다. 새들은 기름에 뒤덮인 채 날지 못하고 파도에 쓸려갑니다. 주민들은 자원해 기름 제거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러시아가 악천후 속에서도 낡은 유조선의 운항을 허가해 사고를 자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글로벌 해상 운송로가 있는 곳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함이 침몰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중국의 한 고등학교 구내식당에 마련된 우수학생 전용 식탁입니다. 우수학생에게만 별도의 자리와 메뉴를 제공하는 건데요. 학교가 나서서 차별과 낙인을 찍는다는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 청두시의 한 고등학교 구내식당. 식당 한쪽에 우수학생 전용 식사 구역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리엔 식판 대신 고급스러워 보이는 도시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길게 줄을 서 배식을 받지만 그럴 필요가 없게 별도의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메뉴도 다릅니다. 성적 우수자에겐 소고기 볶음과 왕새우 튀김, 과일까지 고가의 음식들이 제공됐습니다. 반면 다른 학생들이 받은 건 깍지콩, 가지, 계란, 버섯 등을 볶은 일반적인 급식 메뉴입니다. 月考中单科第一然后是年级班级第一然后还有进步第一名他们获奖的奖励 중국에선 학교가 나서서 학생들을 차별하고 낙인 찍는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不应该让学生在吃饭这件事情上分成3、6、9等. 여론의 문매를 맞은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사과하고 해당 포상 제도를 없앴습니다. 지역 교육 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중국 우주비행사 2명이 무려 9시간 넘게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미국 최고 기록을 23년 9개월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흰 우주복을 입은 비행사들이 우주 공간을 떠다니며 우주정거장 외부에 보호장치를 설치합니다. 지난 10월 30일 발사돼 중국 우주정거장 탱궁에 도킹하는 데 성공한 선저우 19호의 우주 비행사들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선저우 19호 비행사 차이쉬저와 수링둥이 9시간 6분 동안 우주에서 유영하며 정거장 유지 보수 작업을 마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本次出舱活动，神舟19号乘组完成了天河舱外的碎片防护装置的安装工作。这个安装的过程中，他们要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기존의 단일 우주 유영 최장 기록은 2001년 3월 미국 디스커버리호 비행사들이 세운 8시간 56분인데 이번엔 10분 더 길어진 겁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번 중국 비행사들의 우주 유영은 중국 자체 기록과 세계 기록을 모두 경신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유영에 성공한 나라는 옛 소련과 미국, 중국, 캐나다 등입니다. 선저우 19호 비행사들은 탱궁에서 6개월 정도 더 머물며 우주 과학 연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중국은 내년에 선저우 20호와 21호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의 시선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검토 중입니다. 두 회사는 세계 자동차 판매량 7위, 8위인데요. 자, 성사될 경우 현대 기아차를 넘어서는 세계 3위 업체가 탄생합니다.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판매량 기준 세계 7, 8위 자동차 기업인 혼다와 닛산이 통합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두 회사가 새 지주 회사를 만든 뒤 각각 산하로 들어가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회사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오는 23일 공식적인 협의 시작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検討を進めているっていうところは事実ですけれども、なのでまたなんかですね、この後更新あればですね、それは適切なタイミングで皆様にもお知らせ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 혼다와 닛산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량을 합하면 735만 대입니다. 통합이 실현되면 현재 세계 3위인 현대 기아차를 넘어서게 됩니다. 두 회사는 앞서 지난 8월 전기차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はっきり申し上げて先行している新興メーカーがありますので、そこに対していち早くそれを捉えですね、またそれをリードしていくような形に持っていきたいというのが私の中で一番の狙いでございます。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면서 개발에서 생산까지 순혈주의를 추구해온 혼다에도 변화가 필요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테슬라와 중국 비아디 등 거대 전기차 기업에 맞서기 위해 세계 첫 양산형 전기차를 생산한 닛산과 힘을 합치게 됐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두 회사의 통합에 대해 따로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자동차 산업의 큰 변화에 발맞춰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걸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평소라면 지금 이 12월이 운전면허학원 성수기인데요. 요즘 썰렁하기만 합니다. 폐업할 정도로 수강생이 없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경제카메라 배정현 기자입니다. 수능이 끝나면 운전면허, 마치 고유어처럼 수험생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일종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입시가 끝난 뒤 12월까지는 보통 운전면허 학원들의 성수기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강생 수가 줄어드는 건 물론 폐업하는 학원까지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약 300명의 교육생이 있었던 한 운전면허 학원. 정문이 굳게 닫혀 있고 만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는 차 한 대 없이 썰렁합니다. 초에 나왔어요. 여기 폐업했을 거예요. 운전면허 뭐 이제 누가 면허 따야 말이지. 할 사람 다 땄고. 실제 올해 들어 폐업한 운전면허 학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5배 늘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방부터 수도권까지 전국적으로 수강생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병행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폐원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차를 사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줄어든 것도 한몫했습니다. 실제 올해 10월까지 신차를 구입한 20대의 비중은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대중교통의 발달로 차를 반드시 사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 데다 신차 가격은 갈수록 올라 사회 초년생이 사기에는 부담이 커진 탓입니다. 출퇴근에 차가 없어도 셔틀도 잘 돼 있고 다른 공유한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여기에 100만 원에 육박하는 비싼 수강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율이 한 10명 중에 3명, 4명 따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비싼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비싼 가격을 피해 대체 시설인 실내 운전 연습장으로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면 비용도 아끼고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어서입니다. 거의 반값의 가격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선 부담이 감소하고 선호되는 선택지가 되지 않나. 인구 감소에 사람들의 인식까지 바뀌면서 운전면허 학원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배정현입니다. 내수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해외에서 보내오는 K푸드 러브콜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라면, 과자에 이어 이제는 아이스크림까지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한국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는 외국인들은 아이스크림 모양에 한 번, 생소한 맛에 2번 놀랍니다. Look at that. It's honeydew melon. It's hard to find a flavor like that. This is unique. 쫀득쫀득한 식감과 산뜻한 멜론 맛으로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겁니다.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들입니다. 현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물고기, 옥수수 모양이 외국인들의 흥미를 이끌어낸 건데요. 제가 한번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과자의 바삭함 속에 들어있는 팥이나 옥수수 씹는 맛이 외국인들에겐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For me, it's a little bit funny because it's not something we use for ice cream in Europe. And here in Korea, you have a lot of products made with corn, including ice cream. We've tried a lot of Korean snacks, foods, and all of that. This one might actually be my favorite. Wow! 한류 열풍에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독특한 맛과 모양이 매력으로 작용하면서 아이스크림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으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한류 열풍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장례식장 갈 때 부의금 얼마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른 예절 문화를 안내하는 성균관 유도회가 답을 냈는데요. 얼마가 적당할까요? 홍난 기자입니다. 시민들에게 장례식 부의금을 얼마나 내는지 물어봤습니다. 보통 1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냥 보통 10만 원씩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또 참석을 못할 것 같다는 아쉬운 감은 좀 있죠.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는 부의금으로 5만 원이면 적당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상부상조하자는 우리 전통 문화의 본 취지를 고려할 때 5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개인에게 부담이 된다면 마음보다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을 바치는 그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런 예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도회 총본부는 오늘 장례문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전통 상례에는 없던 관행은 멀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완장처럼 전통 장례에 없던 물품이 필수 품목이 되거나 꽃장식을 과도하게 하는 건 경제적 부담만 높인다는 지적입니다. 또 고인의 이름을 쓴 나무패, 신주가 영정사진으로 대체된 것이어서 둘을 한꺼번에 놓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해외에선 계엄 이후 한국 상황을 꽤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와 외교 수장들이 합동으로 외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뭐라고 묻고 이들은 또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외신들을 상대로 공동 간담회를 열어 한국 경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호소했습니다.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 저력을 믿어주시고. 외신들의 우려 섞인 질문이 쏟아지자 경제 외교 수장은 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경기 하방을 막으려면 한국 정부가 주저하는 추경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형 예산이 막 통과돼 일단은 신속 집행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검토는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교 공백도 지적됐습니다. 미국 MBC가 트럼프 당선인과의 소통 여부를 묻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계엄 사태로 동력이 약해져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참석 여부엔 두고 볼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북미 협상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는 싱가포르 언론의 질문에 통보받는 채널은 아직 없지만 기회가 열리면 임하겠다며 협상 참여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예산 집행 브리핑에 나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계엄을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으로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계엄 초기부터 부정적인 언급을 했던 미국 백악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잘 버텨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외신은 빠른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 가결 배경으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들었습니다. 외국이 보는 한국 정계의 모습,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현지 시각 어제 열린 한 대담에서 한국의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진짜 시험은 민주제도가 꺾이더라도 그날이 끝날 때까지 버텨내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의 제도는 잘 버텨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미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의 회복력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날 블룸버그 통신은 계엄 선포 후 2주도 되지 않아 탄핵안이 가결된 현 상황이 빨리빨리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대통령이 내려오는 데에 도움을 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몇 년간 갈등 해결에 정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 급속도로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단결에 반발하는데 어떤 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며 수천 명의 시위대가 응원봉을 들고 K-팝에 맞춰 춤을 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왕예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권성동 두 분 오늘 만났는데 대학 선후배 사이라면서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법대 2년 선배입니다. 이 고시 공부하면서 둘이 자주 어울렸다는데요. 오늘 상견례에서 선후배의 우애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선배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원하대로 제가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인터넷 공원은 이공적인 네, 이 대표가 카메라도 많은데 한번 안아보자며 이 포옹도 제안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 사실 2년 전에도 당대표 원내대표를 만났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요. 이 대학 시절 소개팅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 사모님께서 미팅도 주선을 하셨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형수님께 안부 전해주세요라고. 하지만 두 사람 지금 처한 정치 현실은 냉혹하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당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지금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광적인 행위를 옹호합니다.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노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외쳤었죠. 빠르게 가. 뭘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이번엔? 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재판 항소심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죠. 먼저 당당히 맞선다던 윤 대통령 모습 찾아보기 어렵다는 목소리 나왔습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당당한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항소심 서류 전달 안 돼서 의원회관까지 간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 측 아직 변호인도 선임이 안 된 상태라 어제는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서 재판 진행할 수 있다는 알림까지 보냈죠. 재판부가 뿔이 단단히 난 것 같아요.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한 적이 있으니까 함께 전략을 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찐개찐이다. 양측의 침대 축구 전술이라고 하던데요. 네, 두 사람이 결국 서로가 필요한 공생관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못해서 덮이고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는 정말 지긋지긋한 적대적 공생관계. 서로가 서울의 거울이 돼가지고 나도 저 사람 하는 만큼 해도 되겠지 하면서 갈수록 닮아갈 겁니다, 둘이.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수감 하루 만에 서신 썼던데 답장을 받았어요? 네, 오늘 조 전 대표 없는 조국혁신당과 이 민주당의 대표 간 만남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 조 전 대표의 옥중 서신본 소감 겸 답신 건넸습니다. 빈자리가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마음 아프고 안타깝다는 생각 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어깨도 베기고 다른 환경이 좀 적응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정권 바뀌면 사면복권 해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저 얘기는 안 했대요? 네, 조국혁신당이 기댈 곳이 바로 우당인 민주당이죠. 마침 이 대표로부터 희망 섞인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조국 가족을 도륙했죠. 가장 빠르게 사면복권이 있어야 된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씀. 이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답변입니까? 안 그래도 현장에서 기자들이 바로 물었습니다. 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 논의까지 한 거냐고요. 조국 대표님 사면 복권 필요성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덕담으로 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당인 민주당의 덕담 수위가 이 수감된 조 전 대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은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 치며 가장 추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한파특보가 유효하고요. 서해안과 제주에는 강풍특보도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강력한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서울은 영하 5도, 대관령 영하 1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며 서울 5도, 대관령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해안가엔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더 내립니다. 강원 남부 해안에 15cm 이상, 그 밖의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 최대 10cm가 강하게 퍼붓겠습니다.
아침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 춘천은 영하 10도, 안동 영하 8도가 되겠고 진주 영하 7도, 목포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서해안, 글피에는 전국에 눈비가 내리며 추위는 쉬어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란을 수습하자며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 중에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가장 낮다는 반성이었는데요. 오늘도 개헌하자, 추경하자, 협의체 꾸리자,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말로만 반성 말고 잘 검토해서 하나라도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나왔던 말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회가 밥값 판단 그런 날 오기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